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내용은요.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진 그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그리고 이와 관련된 특별 검사팀의 수사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분석에서는 이 정보들을 가지고 당시 작전의 진짜 목적이 뭐였는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관련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그 계엄령 시도 의혹과 연결되는지 그 핵심 고리들을 좀 명확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상당히 좀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죠. 그렇죠. 시작은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우리군 무인기가 평양에서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죠.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북한이 전쟁 발발 가능성까지 얘기하고 유엔사 조사까지 들어가면서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했었고요. 그런데 말이죠. 특검에서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이 이걸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표창을 줘야 한다. 뭐 이렇게 지시했다는 단서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순 격려일까요? 글쎄요,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좀... 특검 수사 내용을 보면요. 김 전 장관이 작년 9월에 취임하자마자 이 무인기 작전을 직접 보고받고 또 승인까지 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직접요? 네. 당시 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진술에 따르면 작전에 쓸 무인기의 고도나 중량 같은 세부 제언까지 김 전 장관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죠. 아,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보고가 됐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시점인데요. 특검이 김 전 장관이 작년 11월 22일,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선포 딱 10일 전에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이 작전을 중단하자고 권유했는데 이걸 강하게 반대했다는 정황을 포착해서 조사 중이라는 겁니다. 계엄 선포 바로 직전에 합참회장의 중단 건의를 묵살하고 강행하려 했다. 이건 네, 그렇죠. 합참의장의 군사적 판단을 그것도 그렇게 민감한 시점에 장관이 반대하면서 작전을 밀어붙이려 했다는 건 그 자체로 좀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그런데요. 이 작전에 김 전 장관이 관여한 게 혹시 장관 되기 전부터 아니었냐는 의혹도 있어요. 민간인 신분, 그러니까 경호처장 시절부터 이 북한 침투용 무인기 개발이나 운용에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 근거로 되는 게 2022년 12월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 침범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사건 이후에요? 네,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이 국방과학연구소, ADD죠. 거길 방문해서 북한이 5대 보내면 우리는 1000대 보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천대요? 네, 그리고 이게 실제 군의 무인기 1000대 제작 계획으로 이어졌다는 증언이 확보됐다는 겁니다. 법적 권한이 없는 경호처장의 말이 국방부 공식 계획이 됐다.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정말 이례적이네요. 대통령실 회의에서도 국방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특검이 의심하는 핵심은 결국 이건 것 같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이 계엄령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일부러 우리 군 무인기를 써서 북한을 불법적으로 도발하고 뭐랄까 전쟁 위기 상황까지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김 전 장관이 그 무인기 추락 후에 드론 작전 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이거 실패 아니다, 힘내라, 격려하고 표창까지 지시했다는 진술은 이런 의혹을 더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전 목표가 그냥 정찰이나 대응이 아니라 북한의 어떤 격한 반응을 끌어내서 국내 비상 상황을 만들고 이걸 계엄 선포 구실로 삼으려 했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일반 이적 혐의,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상 적을 이롭게 한 행위라는 아주 중대한 혐의의 피의자로 보고 소환 조사를 하려는 거고요. 이게 외환죄에 준하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혐의인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 작전 관련 증거들을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12월 10일쯤에요. 드론작전사령부 예하부대에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무인기에 달았던 대북전단 살포용통을 전부 폐기하라고. 전단 살포 영통을요? 그걸 왜 폐기하죠? 글쎄요. 부대원들이 중장비로 파쇄하려 했는데 재질 때문에 잘 안 돼서 결국 수작업으로 다 해체해서 버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남은 전단은 심리전단에 반납했고요. 이건 뭐 앞서 나왔던 그 무인기 GPS 기록 조작 의혹, 그러니까 실제 비행 경로를 숨기려 했다는 의혹과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뭔가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작전의 흔적을 조직적으로 지우려고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죠. 김용대 사령관은 여러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은 면했는데요. 본인은 작전이 정상적이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영장 기각 결정에 나온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하면 결국 전직 국방부 장관이 깊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무인기 작전이 단순한 군사활동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북한 도발을 유도해서 계엄 명분을 쌓려 했을 가능성, 그리고 그 후에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까지 이건 정말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의혹들입니다. 네. 여기서 시민 여러분께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에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군사작전이 적법한 통제나 절차를 벗어나서 어떤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획되고 실행됐다면, 그리고 그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까지 있었다면 이건 우리 사회의 안보 시스템, 또 민주적 통제, 그리고 책임 규명 메커니즘에 대해서 과연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